날이 드무냐? 원래 그런 날이야? 원래 그런 계절이야? 저는 수련회 갔다 왔어요. 어. 이때는 쟤는 그냥 야구장 가고 놀러 가고. 아 근데 개 걸렸어요 진짜. 몇대 몇이야? 네가 갔으니까 발렸지. 아니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저는 야구장 안 갑니다. 5대 7번 가는데 7번 졌어요. 승률 0%입니다. 처음 보셨어요? 저 스카이박스 가는데 거기 있었어요. 스카이워스 가봤어요. 스카이박스? 개질이네. 스카이박스는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회사 돈으로 가면 재밌는데. 거기 큰 TV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아니, 정신 정신이 거기서 시켜먹는 통닭 맛있네. 되게 많다. 야구장 그 음식 다 비싸요. 원래 그래요. 야 찼다. 자, 여러분들 체크하겠습니다. 저 좀 잘하셨네요. 33번은 어려웠는데. 자, 여러분들 문장의 흐름 정리하고 틀린 문제 34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처음 보면 봐봐. 환경이라고 하는 게 play a significant role,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internal process라고 하는 여러분들 흐름을 좀 따라와 보실래요? 자, internal process라고 하는 여러분들 평가원이나 모의고사 글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런 형태의 흐름이거든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A라고 하는 것에 엄청나게 역할을 하는데 봐봐. 여기서는 internal process라고 했잖아. 내부적인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 뜬금없이 뭐가 나와요? subjective experience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와 환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냐면 결합된 체계라고 하는 형태로 역할을 한답니다. 쌤! 앞에는 internal process라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subjective experience라고 하는 게 나오냐면 얘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라고 하는 게 단어만 달리 쓸 뿐이지 같은 개념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A라고 하는 건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줄까지 보면 환경은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주는데 주관적 경험이랑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죠. 그죠? 자, this couple. 자, 이러한 결합 체계라고 하는 거에서 complete 여기 봐봐. 완전한 인지 체계라고 하는 형태고요. 즉 하나로 분리되어 있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인지적 체계고요. 자, in this manner 이런 방식으로요. subjective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 거냐면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이 되고요. vice versa라고 하는 걸 표를 쳐보시면 봐봐. 내부적인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외부라고 하는 형태로 확장이 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 외부적인 즉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내부적인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에도 확장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정리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게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주는데 즉 주관적 경험은 환경에 영향을 주고요. 환경 또한 내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잖아요. 자, 외부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 거고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핑칸에 나와 있는 가장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는 겁니다. 단어 좀 정리 좀 하세요. 봐봐. 주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 즉 대상이라고 하는 상태라고 하는 걸 얻게 되는데 얘네들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때고요. 다른 말로 하면 심지어는요, 꼭 좀 알아두세요. hard nos라고 하는 건 strict라는 뜻입니다. 엄격한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no nonsense라고 하는 게 nonsense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no nonsense는 무슨 말일까요? 말이 된다.
말이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리 있다. 일리 있다? 아니죠. 이슬 뭘 해보나. 난센스는 말이 안 되는 이런 뜻이다. 말이 잘 말이 되나? 된다. 아, 그럼 말이 된다는 뜻이긴 한데 말이 잘 되나? 네 글자로. 잠깐만 쌤, 진짜 저를. 네? 아, 뭐 쌤, 한이에요? 뭐뭐인 뭐뭐뭐인 제가 할게요. 제가 한번. 말게 할수 있는. 뭐뭐인이라니까. 네, 잠깐만요. 초성 힌트. 콜. 굉장히 아, 안 돼. 현실적인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이 사람이든 근데 문장에서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연구는 뭘 보여주냐면 이게 주제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다양한 기관적인 실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기관의 관습이나 실행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말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셨으면 좋겠냐면 얘들아 봐봐. internal process라는 거랑 subjective experience랑 같은 의미고요. 그다음에 environmental이라고 하는 거랑 institutional law and equipment라고 하는 그리고 다양한 institutional practice라고 하는 얘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것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빈칸에 들어가 있는 거는 A는 B에 영향을 주고요. 마찬가지로 B도 A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정답은 우리의 모든 경험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은 comprise 무슨 뜻이죠? 타협하다 말고요. 우상. 뭐라고요? 구성. 어? 구성. 왜 나 키가 안 들리지? 구성하. 아닌데요. 맞는데요. 그 뜻도 있고요. 중요한 뜻 하나 더요. 서프라이. comprise라고 하는 건 hurt의 뜻이 있어요. 성장시키나요? 알아두세요. (34번) 풀표 좀 쳐볼까요? 민규가 화요일 안 나왔기 때문에 34번에 힌트가 되는 딱 한 문장을 고르자면 제가요. 네 아넥도트. 아넥도트 아넥도트. 딱 한 문장? 네. 이거? 네. 절 믿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답. 약간 찌르는 게 없다. 굉장히 잘 보셨네요. 여러분들 이거 정답 오답률 82%였고요. 맞은 사람이 여러분들 10명 중에 100명 중에 18. 왜냐면 힌트가 딱 한 문장입니다. 정답은요? 4번. 우리가 아니구나. 선아 생각을 좀 하고 문제 좀 풀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 82%요. 전 다수에 속해 있어요. 아 다수에 속해 있는 거야? 자 여기 봐라. 오늘 33번 문제도 그렇고요. 34번도요.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라고 했을 때 문장이 어떤 데좀 흐름을 취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34번은 굉장히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정답을 찾는데 힌트가 뭐야? 라고 하는 해볼게요. 자, 당장 내일부터 근데 음악 과외를 해야 된다는데 제가요? 네가 받아야 돼요 과외를. 1번 BTS 2번 브루노 마르스 마이클 잭슨. 3번 비욘세 마이클 잭슨. 라이너.
마이클 잭슨 죽었잖아. 그래도 죽은 사람 어떻게 가위를 하냐. 4번 최근에 잘 나가는 가수가 뭐야 우리나라? 오해만. 어? 아 진짜 몰라서 그래. 아무도 물어봐. 아무도 해봐. 아이돌 해도 돼. 나 진짜 아이돌을 몰라서 그래. 찰리 어? 저스틴 비버. 그냥 바으로 하겠어. 바흐요? 바흐도 죽었잖아요. 옛날에 죽었죠. 환생할 수도 있잖아. 예? 그럼 마이클 잭슨은 뭐가 돼요? 마이클 잭슨은 죽은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환생이 아직 안 돼. 엘비스 프레슬리. 차르트. 니네 가수를 얘기 안 해주니까. 엘비스가 달렸었나? 내일부터 여러분들 국가 교육이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음악 가해를 해야 된답니다. 그쵸? 자, 이 5명 중에 골라야 돼요. 근데 이게 피아노가 다. 아무거나. 보컬인지 딱. 1, 2, 3, 4, 5. 세연이는 몇 번? 모차르트요. 어? 모차르트. 모차르트. 민규는? 비욘세. 비욘세? 예쁘지. 비욘세 이쁘다고 나이 들었는데. 선우이는? 비욘세. 비욘세야? 정우는? 근데 별거 아니면 아무거나 골라도 돼. 어? BTS? 소희는? 몰라. 모차르트? 여러분 우리 5명인데 5명 다 다르잖아요? 아닌데요. 같고 일단 다 다르잖아 취향은. 네. 그치? 여러분들 이 5명 중에 한 명을 고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죠? 다 전화했어.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내용이 여기랑 연결돼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예시를 들어. 그럼 다른 예시를 어떻게 들어? 차라리 모두가 좋아하는 거 골라요. 모두가 좋아하는 거? 그 가수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약간 거. 피자, 치킨 이런 거. 요즘에 가수요. 굳이 가서야 돼요. 보컬로 하겠습니다. 보컬. 칼국 쓰지 말고요. 보컬이요. 보컬. 보컬. 내일부터 보컬을 가위를 해야 돼. 수민아. 누구를 초청할 거야? 그럼 모차르트. 모차르트 노래 잘 불렀냐? 거기까지는 모르잖아요. 모차르트 귀가 안 들리는 노래를 어떻게 잘 불러요? 기가 안 되는 거 베토벤. 베토벤이야? 아무튼 내일부터 여러분들 무조건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따라해가지고요 가창을 만약에 따라해야 돼요. 그럼 다 다르잖아요. 그쵸? 보겠습니다. 자, 얘네 어템 마들이라고 하는 건 모형을 삼다죠. 잘 따라와 주세요. 조금 중요한 문장의 구조니까요. So other musical behavior or perception in a general way. 문장의 처음 시작이요. 어떤 시도냐면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인데 뭘 모델을 만들어야 되냐면 음악적인 행동이나 또는 음악에 관련된 어떤 인식에 관련해서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가장 보통의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러면 네가 어떤 음악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음악에 관련된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형을 만드는 것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죠? 자,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라면 measure of perception 어떤 인식의 어떤 모형이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라면 이 모형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요. 어떤 question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arise라는 건 자동사죠. 자, 이 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냐면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동격이죠. 뭐야? 누구의 인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형을 따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죠. 누구를 따라 할 거냐라는 개념이죠. 내일부터 배워야 된다면 누구한테 배울 거야? 아이유. 아이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유 잘하니까. 서준 내일 해야 된다. 그럼 누구랑 할 거야? 기도원이라고 하세요. 기동이요? 아 진짜 아이돌 하나도 모르겠다 진짜. 기도원. 기둥?
칼럼?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모르. 아무튼 네, 누구를 따라 어떤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죠. 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 제한을 두냐면 어떤 특정한 문화나 네, 역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스스로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도요, the perception of music, 봐봐. 음악에 관련된 인식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다른데, between listener of different level of training, 다른 훈련 수준이라고 하는 거에 따른 이 청중들 사이에 음악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르죠. 왜냐면 사람들 사이에 음악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시 말하면 large parts of music education, 대부분의 음악 교육이라고 하는 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be devoted to 다음에 동명사 부분이겠죠. 자, 어디에 헌신을 하고 있냐면 만들고요. 그다음에 풍부하게 하고요.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듣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고요. 근데 풍부하게 하고요. 즉 다양하게 한다라는 말이겠죠. 풍부하게 하고요. 이 사람들의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걸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별표 좋을까요? 자, while this may 내가 이 앞에서 말한 부분이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I am concerned here. 내가 여기서 관련 짓는 것은 말하는 것은 basic aspect of perception. 사람들이 가지는 음악의 인식에 관련된 기본적인 측면에 관해서 나는 이야기하고 있단다. 즉 특별히 얘기하면 미터라고 하는 게 음악에서는 박자라고 하는 거와 키라고 하는 가운데 음의 높낮이라고 하죠. 음조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나는 위에서 말하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람들이 말하는 음조나 박자와 같은 인식의 기본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싶단다. 자, 나 이거 해볼까요? 그리고 이것은요. 해주세요. 상대적으로요. 일정하다? 네, 일정하답니다. 그 청중부에 따라. 네, 모든 청중들을 통틀어 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음악의 모델링을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박자라든지 아니면 음조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 사이가 다른 게 아니라 어땠다는 거야? 네, 일정하다라는 개념이죠. 얘가 말하고 싶은가? 자, 그러니까 아까 민규가 얘기한 것처럼 주제가 앞에 붙어있는 예시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are able to find the beat 박자를 찾아낼 수 있는데 어디에서 전형적인 민요나 클래식한 음악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박자나 음조라는 걸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공통점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민규야? 이해되니? 자, this is not to say 이건 당연히 뭘 말하는 건 아니냐면 내려서 완전한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There may be 가끔의 불일치라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뭐에 관련돼서 우리가 tonality or matter of it 그 작품의 음성이나 박자에 관련돼서 우리가 듣는 방식에 관련돼서는 불일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but 빈칸에는 그래서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쵸? 나는 그래서 뭐라고 믿냐면 이 사람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치? 음악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다양성보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the commonality, 공통성이죠. 자, 이 공통성이라고 하는 게 outweigh라고 하는 게 압도하다라는 거니까요. 차이라는 걸 압도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있죠. 자, 34번은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용이 어려워진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2개 정도의 문장으로 나오면 난이도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항상 예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면 빈칸도 주제가 들어간다. 이 개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민규랑 서연이랑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해주셨고요. 35번은 새들이 음악이라고 하는 뭐죠? 뭔가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나서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4번만 새의 연구에 관련돼서 나는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음악을 학습하는 것은 선호도와 한계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게 소재랑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자, 36번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36번하고 37번은 같이 연결되는 연결점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쵸? 그러면 A라고 하는 거에서 C로 연결이 됐을 때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C에서 B로 연결이 됐을 때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요걸 찾아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요거를 찾아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36번에 A, B, C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연결점을 58분이니까 2분 드리겠습니다. 연결점을 네모와 세모를 통해서 연결해 보세요. 네모와 세모를 통해서 연결해 보세요. 이거 답이 이거네요. 진짜 유명한 한번 해봐. 그럼 근데 그 카톡으로 토요일 날은 서술형 시험 보기 때문에 근데 모의고사 단어 올릴 테니까 그걸로 암기하세요. 프린트를 못 했습니다. 바빠가지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내용은 길어지고 문장이 소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쉬운 말을 어렵게 해놓는 게 모의고사 특징이기 때문에 36번, 37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맞고 가야 되는 문제 유형으로요. 36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자기가 맞는 건지 확인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36번에 해볼게요. 여러분들 야생 들불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많은 이 호주 환경에서요. 근데 intentional setting a fire to manage the landscape 여기까지면 그 들판 또는 그 풍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뭐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 왔냐면 원주민이죠. Aboriginal people 수천 년간 원주민에 의해서 들불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는데 A부 보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the pattern of burning that Stockman introduced the Stockman이라고 하는 건 이 목축업이죠. 양과 같은 애들을 그죠? 이렇게 하는 자, 목축업자들이 도입한 불을 지르는 패턴이라고 하는 건 the previous 같이 좀 따라가세요. 그 이전에 영역과는 또는 레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방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답니다. 그러면 A번은 뭐라고 연결이 되냐면 그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자, when condition allows 조건이 허락이 되면 they은 그러면 목축업자들이겠죠. 자, 이 목축업자들이요, 불을 지르는데 to the landscape 그 들판에다가 뭐 할 때 그들이요, 그들의 동물들을 겨울을 위해서 이동시킬 때 그 들판에다가 불을 지른답니다. 자, this function, 자, 얘네들은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의디 vegetation, 그죠? 관목, 초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 기능을 하고요. 또한, 자, 뭘 자극하냐면, 여기네요. 새로운 식물들의 성장을 자극한답니다. 다음에 보면, 그러면, A는, 새로운 식물의 성장을 자극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B 볼게요. 자, 비록 풀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종류인데 어떤 종류냐면 to recolonize the burnt area 여기네요. 이미 타버린 영역에 있어서 다시 지배를 하는데 첫 번째 식물임에도 불구하고요. B는 풀이 첫 번째 식물이래요. 네이버스 그들은요, succeed라고 하는 게 물려받다 또는 연결된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연결되냐면 우디 플랜트는 좀 더 나무과의 잡초죠. 관목이라고 하는 형태의 애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연결이 되는데 about the only strategy to prevent such regrowth 이러한 재성장을 예방하려고 하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지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불을 질러서 나오는 결과를 불을 질름으로써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B는 불을 질름으로써 불이 질러지는 결과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게 B형으로 나와 있고요. C 볼까요? The young should, shoot이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죠? 새싹이란 뜻이죠. 새순이란 뜻이에요. 자, 어린 새싹들이요, were ready food, 아주 쉽게 이용 가능한 식량의 원천이랍니다. 그들의 동물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들의 동물들을 위한 원천이 어린 새싹들이고요. 자, when they return,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근데, 자, 이런 관행이라고 하는 게, 뭐 하려고 하냐면, 이거네요. 관목의 성장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죠? 통제하려고 하는 관목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 오히려 더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C의 마지막은 풀보다 조금 더 큰 관목의 성장이라고 하는 걸 더 강화시키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연결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까요? 서준아. 연결이요? 일단 저기 네모 박스에서 네? 그 밀레니아 동안 이제 저게 자연스러운 문장을 끝나서 하지 말고 문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장. 끊어지는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서 예전에 원주민들이 했던 실행법이랑 얘네들이 했던 실험법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빨리 해. 다음 A번에 동물들 이동시킨다라고 했고요. 여기 새로운 식물들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새로운 식물들의 성장과 동물이 나와 있는 게 어디 나와 있죠? 여러분들 새싹이라고 하는 거와 동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연결되시나요? 그 다음에 C에 여러분들 네 같이 연결되는 거 관목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고요. 오히려 관목이라고 하는 성장을 치르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36번의 정답은 A, C, B라고 하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는 1번에 A, C, B라고 하는 게 정답으로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수능에서는 단 한 번 나오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수능에서 A, C, B 나오면 오답률 어마어마할 거예요. 서로 막 의심하게 되니까. 그럼 굳이 보기를 왜? 어? 이 보기를 무슨? 보기는 똑같잖아 항상. 왜 굳이 AC? A, C, B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심리 싸움 아니겠어? 근데 그럼 이번 말하고 한 번 더 나온 적 있어요? 뭐? A, C, B라고 A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A, C, B 나온 적이 있냐고? 많아요 모의고사에서는. 많아요? 네 모의고사는 많습니다. 3, 6, 9, 11도 11월 달까지 4번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에서 많습니다. 네, 수능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자, 37번도 마찬가지로요. 자, 여러분들 얘는 키워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얘가 인적 자원을 관리해야 되는 건데 이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게 조직의 학습에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같은 거 좀 연결해 볼게요. 정우야. A번에 뭐라고 했냐면 풀어 오셨으니까 A번에요. 여러분들 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러면 A 앞에는 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야 될 거고요. 자, A의 뒷부분을 봐보시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개발자들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그룹과 조직의 학습이라고 하는 걸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B는 예를 들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예시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Performance Evaluation 업무 평가라고 하는 거와 보상 체계라고 하는 거죠. 업무 평가와 보상 체계라고 하는 게 이 조직의 학습이라고 하는 거랑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37번이 어려웠던 점 뭐냐면 이거 연결 좀 시켜볼래요? 굉장히 변화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B에는.
그러면 B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일반적인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고 있는 훈련의 욕구와 제때의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것에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여러분들 C의 마지막에 패슬레이를이라고 하는 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하고 A만 나와 있는 there이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36번하고 37번은 여러분들 주제문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선생님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연결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에 좀 포인트를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펜 드시고요. 여러분들 38번은 시간 11분이니까요. 네, 튀는 것. 요거 찾아보겠습니다. 튀는 것. 뜬금없는 것. 네? 뜬금없네요. 뜬금없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뜬금없는 게 있어요? 뜬금없는 게 있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뜬금없는 게 있으니까 끊기겠지. 그 말이구나. 갑자기 평평한 길을 가고 있는데 방지턱 같은 거죠. 네, 그거요. 이것도 어떻게 했지? 맞아. 잘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칭찬하네요, 세연님. 볼게요. 시간은 13분입니다. 핸드폰을 그렇게 2년 봤어. 뭐 아래를 못 쳐다보는 거야? 무섭게? 인형이. 인형이 있다고요? 더러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제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수업 중 인형이 더러워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튀는 거 찾겠습니다.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끊기는 부분이죠?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현실은 영화가 아닙니다. 도로가 끊겼으면 영화에서는 뛰어넘죠. 현실은 죽어요. 자, environmental, 네, 환경세라고 하죠. 환경세라고 하는 건데 based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 여기까지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뭘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 측정된 배출량이겠죠. 오염물질의 측정된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기반으로 하는 환경세라는 건 원칙적으로요 굉장히 정확하게 목표가 될 수 있답니다. 뭐에 대한 목표가 될 수 있냐면 그 정책의 환경적인 여러분들 목적이죠. 자, 이번엔 환경세라고 하는 것은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걸 배출량, 오염물 배출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회사가요 더 많이 오염을 시키면 it pay additional tax directly in proportion to 라는 거 어디에 비례하여 라는 거죠. 자, 이 배출량의 증가에 비례해서요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 환경세라고 하는 말이 A라고 하는 기업이 오염이라고 하는 걸 더 많이 시키면 세금을 더 많이 시키는 거죠. 많이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봐봐. 오염을 많이 시키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 오염을 시키는 사람은
어떤 동기를 갖게 되냐면 to reduce emission, 그지? 이 배출량이라고 하는 걸 줄일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되겠죠. 왜 세금 많이 내니까요. 어떠한 방식으로라든지. 근데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there is less costly per unit. 여기 나와 있죠. abatement. 자, 감소별로, 그렇죠? 감소 유닛별로 덜 비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갖게 될 거고요. 뭐보다는 each unit of 여러분들 residual이라고 하는 건 남아있는, 나머지라는 뜻에서 또는 항상 배출되는 이 오염물질마다 세금을 먹이는 것보단 감소량을 가지고 세금을 덜 먹이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될 건데 그러면 환경세라고 하는 게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이라고 하는 걸 덜 배출시키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라고 하죠. 자, 펜 드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e great attraction of basing the tax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 is that the actions the polluter can take to reduce tax liability are actions that also reduce emissio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에다가 가로치시고요. 밑에다가 해석해 주시고요. 두 번째고요. 돌아가면서 3, 4, 5, 6 6개의 문법적인 내용 발표하겠습니다. 2분 드릴게요. 해석해 보시고 문법적인 구조 뽑아 보세요. 여러분들 고등 내신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해보라고 할 때 해보세요.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The great attraction of basing the tax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 여기까지. 자, 가장 큰 매력은 뭐에 관한 매력이냐면 어법적인 거 하나, 동격이요.
베이싱 텍스, 그죠? 세금은 측정된 배출량으로, 그죠? 직접적으로 기반으로 하는 것의 매력은, 그지? 해석 비교해 보세요. 다시 세금은 네, 측정된 배출량에 직접적으로 네, 세금을 매기는 걸 기반으로 하는 것의 매력은 면 분사가 있을 거고요. 네, 수일치가 있겠죠. 뭐냐면 대세 보어로서의 명사절이고요. 자, 뭐가 매력이냐면 조치들이랍니다. 어떤 조치들이냐면 the polluter can take 이렇게겠죠. 자, 오염을 시키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요. to reduce tax liability 세금을 줄이기 위한 세금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오염을 시키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are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가 뒤에 이렇게 반복이 됐을 때 우리는 action이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 부정대 명사 once라고 하는 말도 쓸 수 있겠죠. 내신에서는 이런 게 찍게 되니까요. 자, 얘네들이 어떤 조치냐면 오염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또한 also reduce emission 오염물질들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측정된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기반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의 매력은 오염을 시키는 사람들이요 세금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들이요 또한 오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법적인 거 하나 찾으자면 동격, 그 다음에 분사, 그 다음에 수일치, 관계대명사의 생략, 수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여기까지 좀 정리가 좀 되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환경세라고 하는 게 오염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먹여진다라고 하는 거에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문장이 튀는 내용은 여러분들 이해했죠? 뜬금없이 뭐가 나와요? 기술이 나오죠. 어떤 기술들이냐면 available for monitoring the concentration and the flow of particular substance in waste discharge 오염물질 안에서 특정한 성분들의 흐름과 농도라고 하죠. concentration. 자, 농도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용 가능한 기술들은요. have been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지고 있고요. in the future, 미래에는 아마 뭐가 가능할 거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건데 wide 더 넓은 범위의 응용으로 그러면 쭉 환경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빨리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의심을 하고 올라가 볼게요. 자, 끊임없는 배출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 수 있죠. 코스트리니까요. particularly, 특별히 어디에서 돈이 많으냐면 there are many separate stores, 그죠? 공장이 엄청나게 크니까 많은 분리되어 있는 오염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굉장히 돈이 비싸겠죠. 그리고요, 대부분의 오염물질들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은 굉장히 주된 this incentive라고 하는 건 동기를 떨어뜨리다라는 거죠. 동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배출량에 관련된 세금 부과에 관련해서 주된 동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관찰이라고 하는 거에 연결이 되는 봐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내용이랑 기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연결되는 정답은 4번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도피의 지문이 여러분들 39번 마찬가지로 좀 튀는 거 좀 잡아보실래요? 2분 드릴게요. 내용 쉽지 않으니까 쭉 해석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거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 자체가 1등급 비율이 여러분들 1.47%였거든요. 좀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보통은 7% 내외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네, 가장 어려웠던 질문입니다. 얘는 네, 네모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This active involvement 찾아볼게요. 자, 이런 네, 능동적인 참여는 문제 해결점에 있어가지고 힌트를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모칸을 먼저 할게요. 얘는 자, 이런 능동적인 참여라고 하는 게 뭘 제공해 주냐면 네, 기초를 제공해 주는데 뭐를 위한 기초냐면 에스테이릭 심미적인 과정의 깊이를 위한 기초를 제공해 주고요.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k. 여기서 work라는 건 작품이죠.
아무튼 작품의 의미에 관련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건 깊은 사고라는 뜻이죠. 자, 깊은 사고와 그다음에 기초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쓰고 가겠습니다. 이런 능동적 참여는 첫 번째로 예술적인, 심미적인 과정을 제공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깊은 사고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나는 this 이게 뭔지를 찾으면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볼게요. 꼼꼼하게 볼 테니까 해석을 조금 따라와 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So there are interaction, trade-off라고 하는 건 1대1 대응 또는 균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밸런스의 의미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relative importance, 상대적인 중요성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균형이 있는데요. 뭐와 뭐 사이냐면 subject matter, 주제가 중요한 것과 figure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리고요, 배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스타일과 그다음에 주제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인물과 배경이 중요한 이 중심이 되는 상대적인 중요성 면에서 흥미로운 균형감이 있대요. 미술 작품에 관련된 겁니다. 자,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 play or story, 굉장히 고도의 representational 표현주의라고 하죠. 이 표현주의의 그림과 연극 또는 이야기들은요, 첫 번째로 이렇게 할게요. 표현주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문제 유형이 나오니까. 자, 이 표현주의는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on the subject. 얘는 주제에 관련돼서 집중을 한다. 근데 이 주제가 뭐냐면 they resemble everyday life. 이거네요. 이 주제가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돼. 그치? 표현주의라는 거. 그리고요, 여기 앞에서 나온 여러분들, the lot of background 이거네요. lot of background, 여기 스타일이 중심이 되는 작품은요, 어디에 포인트가 되냐면 facilitated, 용이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뭘 용이하게 만들어주냐면 the construction, 정신 모델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작품이 여러분들 표현주의라고 하는 그림 하나랑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표현주의라는 건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집중이 되는 작품이고요. 스타일이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정신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답니다. 차이가. 자, feeling of the pleasure이라는 건 희열이죠. 봐봐. 희열과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의 느낌은,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요, 뭔가 즐겁고 불확실함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이 느낌들이요, carry, 이동시켜주죠. 누구를 이동시켜주냐면, 그것을 보는 사람을 뭐를 따라서 이동시켜주냐면, 그 작품에 당연히 의도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해주겠죠. 자, in highly, 기억 좀 하세요. representational이라고 하는 표현주의라고 하죠,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라고 하는 것은 expressionism이라고 하는 건 나블 스타일렉스의 이러한 새로운, 여기 나오네.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장치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in harmonious manner, 굉장히 부조화스러운 방법. 근데 여기 expressionist work라고 하는 게 요거거든요.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건데.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반하여 이것과는 반대적으로 subject matter 예. 이 일상생활이 중요한 주제 중심의 그림과는 반대로 굉장히 부조화스러운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백그라운드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요 그림 작품들은요 같은 내용이죠. disquieting atmosphere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죠. 얘네들. 그러면 앞에서 말한 이 표현주의 일상생활을 기반적으로 하는 그림과 정신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 스타일이 중심이 되는 그림은 얘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얘는 굉장히 불편한 분위기를 만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게 봐봐 less readable, readable 읽힌다라는 뜻이잖아요. 덜 읽히거나 또는 쉽게 해석이 되면 일상생활이 되니까 얘는 쉽게 해석이 되고요. 얘는 정신 모델이니까 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 덜 이해가 되거나 또는 쉽게 이해가 되는 요럴 때는요. It's a departure. 전통적인 형태로부터의 그것의 시작이라는 것이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그것을 읽는 사람한테 어떤 걸 이해시켜 주냐면 예술적인 심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상기시켜 준답니다.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면 예술적인 태도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야. 뭐 하려면 그 전체의 그림 에피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의 접근법은 심미적인 태도, 즉 예술적인 태도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5번 뒤에 봐볼래요? Unability of the switch라고 하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Between of the pragmatic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나와있죠? 밑에 실용적인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예술적인 형태고요. 표현주의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을 만드는 거니까 얘는 실용적인 태도, 자세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얘는 예술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균형을 잡은 건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즉 실용적인 태도와 예술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적인 삶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면 문장의 전체를 다시 정리를 하면 주제 중심이 되는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 모델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하는 그림이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 피겨가 중심이고요. 얘는 백그라운드가 중심이 되는 거고요. 얘랑은 1대1로 대응을 하고요. 또는 균형을 잡는 모델이 필요한데 이걸 바라볼 때 정신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는 애들은 얘네들을 감상할 때 예술적인 태도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얘네들은 그냥 쉽게 읽히니까요. 실험적인 태도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을 감상할 때 필요하다라는 개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는 정신 모델을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less readable 덜 읽히고요. 얘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얘는 나와 있진 않지만 얘는 아까 뭐라고 했죠? easily interpretable 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얘는 좀 쉽게 읽히는 거죠. 그래서 요 주제 중심의 내용과 정신 모델을 기반적으로 하는 스타일의 그림이라고 하는 걸 감상을 할 때는 얘는 이런 태도로 읽어야 되고요. 얘는 이런 태도로 읽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얘만 나와 있죠. 얘는 뭘 만드는 거야? 불편한 분위기를 좀.
그래서 얘랑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장의 주제문이고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네모칸에서 여러분들 가장 힌트가 되는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는 개념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술적인 태도라고 하는 걸로 여기 그림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라는 걸 여기서는 this active involvement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라고 하는 걸 쭉 비교하면서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얘가 처음으로 튀는 소재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서 정답은 5번이 돼요. 다음 39번 문제는 구분한 것처럼